네, 저는 지금 충북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청주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를 떠난 이후에는 청주에 살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40년 만에 충북문화재단에 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이후에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 첫 직장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정부 부처였었고 한 30년 정도 일을 하고 지난 2019년에 퇴직을 한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전무이사로 한 3년간 일을 했고 또 퇴직 이후에는 여러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한양대, 서원대 이런 대학에서 주로 예술 경영 관련된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재작년에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재단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미션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예술 생태계는 세 가지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창작분, 공급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향유, 수요 부분이 있고 또 창작과 수요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조력이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또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런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 향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문화 소비가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은 문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향유력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창작과 향유 부분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저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작품이 결국은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는 것이고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매개의 인력이거든요. 예술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 경영자가 그런 것들을 관객에게 전달시켜주는 역할, 또 큐레이터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창작과 매개, 향유 세 개 부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문화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문화예술을 하면은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것이 어째 특수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는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문화를 누릴 권리, 이것은 이제 문화권, 영어로 이제 cultural right라고 하는데 문화 기본권이죠. 문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에 문화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문화 기본권, 문화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간섭 없이 방해 없이 문화예술을 창작 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기본권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우리 재단의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문화행정을 하면서 아까 이제 문화예술이 축이 창작과 매개, 향유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장 그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향유 부분입니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실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의 주제도 그렇게 선정한 배경이 있는데 저는 문화에서 향유를 어떻게 늘 것인가, 문화에서 향유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공연 이런 순수예술 관람률이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봤다는 사람들이 한 100명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수치인데 이 수치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영화라든지 대중문화에 대한 향유율은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예술에 대한 향유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결국은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또 창작자들도 이 신바람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제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이 형성되어 있느냐 없느냐.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연 티켓이 아무리 비싸도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러나 취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공연 티켓이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설령 남이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이 취향이라는 것은 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반복적인 이 소비를 통해서 그런 취향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프랑스의 브루드에라는 학자는 이런 취향을 문화 자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결국 문화 자본이 개인의 인격을 결정을 하고 사회 계층을 결정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취향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이 형성이 돼서 문화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뭐 저는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역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저도 행정을 공부를 했지만은 행정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 행정에 대해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관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분야의 다양한 학문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외 근무를 이제 3번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 99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에서 있었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있었고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주기적으로 한 뭐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해외 생활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는 저를 보고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이라고 했고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이라는 박물관에서 제가 한 1년간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갔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자, 연구를 하자, 공동 프로젝트를 하자. 그만큼 우리 지형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느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몇 년 뒤에 이제 런던을 가게 됐는데 런던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런던에 있는 주요 기관들,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아니면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이라든지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또 대학으로 따서는 이제 골드스미스라든지 뭐 런던 왕립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자분들이 우리 문화원을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공동 사업을 하자 그래서 실제 또 그래서 대형 박물관이나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하고도 한국 관련 특집 행사도 많이 했었고 제가 있을 때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대형 박물관에 한국관이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비교적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큐레이터가 없어요. 한국 큐레이터가. 그래서 독일인 큐레이터가 중국학을 전공해서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 한국관을 잘 꾸미고 싶은 어떤 열의는 있는데 실제 한국 역사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큐레이터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문체부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댈 테니까 한국 큐레이터를 채용하라.
그 브리티시 뮤지엄의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뉴욕에 있는 한국학 전문가를 브리티시 뮤지엄의 한국관 큐레이터로 썼어요. 그래서 그 명칭이 코리안 컬처럴 센터 큐레이터라고, 한국문화원 큐레이터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대형 박물관에서 정직원을 채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당시 관장이 저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전 세계에 많은 박물관, 미술관에 한국관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활성화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한국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시를 미흡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 이후로 우리 정부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한국관에 그런 큐레이터 보내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환갑을 맞이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23살에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덧 거의 한 4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바쁘게 지냈죠. 그래서 조금 휴식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여행을 가게 됐었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일찍 했고 퇴직을 일찍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겼어요. 공직 기회만 있었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할 이런 민간 기구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해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잘 맞는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대학에서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수십 년간 했었던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은 인생을 강의를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일했던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론적인 정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 사진을 보고 좀 힘내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